안녕하세요. 만화로 보는 3분 철학 3권 6강을 하겠습니다. 6강의 주제는 소시르입니다. 이 소시르는 그 19세기, 20세기에 산 철학자죠. 구조주의 아버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구조주의가 왜 등장했는가를 보면요. 이 소시르가 19세기, 20세기 사람이잖아요. 이때까지 철학은 바로 근대 서양 철학이었어요. 근대 이성주의 철학이죠. 이 근대 이성 철학은 데카르트부터 시작해요. 데카르트 17세기 철학자 데카르트는 그런 얘기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려 존재한다. 이성적 인간이에요. 생각하는 인간. 이것을 칸트로 발전하고 해결의 절대정신, 인간의 이성이 어때요? 절대정신까지 오른다고 보는 거예요. 신의 경지까지. 이렇게 해서 절대정신, 그 관념 철학의 완성자가 된 거죠, 해결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이성적 인간이 화려하게 만든 세상이 어때요? 1, 2차 세계대전 일어나고 기후위기가 오고 히틀러 같은 사람이 등장하고 그죠? 이 세상이 인간이 소외되고 뭔가 허무하고 이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소시르가 이제 등장하면서 구조주의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구조주의는 한마디로 구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성이 아니라 구조에 의해서 주체 탄생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주체, 나, 이게 주체잖아요. 그래서 주체는 이성으로 탄생한다고 봤는데 그동안 근대 철학은 이제 구조에 의해서 탄생한다. 구조에 의해서 찍어지는 거예요. 붕어빵처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언어를 가져내서 어떤 주제를 만들지냐라고 본 사람이 소시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언어 구조학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철학자, 문화로 하는 철학자가 있고 이런 철학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언어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시르의 그 언어 철학을 이제 공부해 보면요. 기존에 지금까지 언어가는 어때요? 우리 보통 그런 언어가를 갖고 있잖아요. 사과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사과 그러면 사과가 눈에 보여요. 그죠? 사과가 있고, 사과랑 언어 기호가 있고, 사과가 지칭한 지시체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사과라는 이름하고 사과하고 일치한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라는 이름은 사과가 먼저 있고, 그죠? 사과라는 물질이 먼저 있고, 언어가 나중에 붙었다 생각하시잖아요. 산이니까 산이야. 사람이니까 사람이야. 동물이니까 동물. 이렇게 이제 사물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고 하는 게 소시르예요. 언어가 먼저라 보는 거예요. 언어가 있어서 대상이 있다 보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 말이 돼요. 그 배라는 언어를 없는 종족이 있죠. 배가 아예 없는 그 남아메리카 종족들이 살았어요. 근데 유럽에서 큰 배가 갔어요. 근데 배를 아무도 못 봤다 그래요. 왜? 배란 언어가 없으면 배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눈을 볼 때, 우리 눈에 대한 언어가 몇 개 없잖아요. 근데 에스키모 같은 눈의 언어가 수십 가지 있대잖아요. 그러면 수십 가지 언어가 있는 에스키모의 눈에는 수십 가지 언어로 보여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수십 가지 보이지 않아요, 눈이. 왜? 언어가 없어서 사물이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물이 먼저 있어서 언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언어가 먼저라는 게 소시르 언어 철학. 그러니까 혁명적이죠. 소시르 언어 철학은 그죠. 그래서 언어가 있어야지 대상도 있고. 그러니까 기호와 대상은 이게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자의적이에요.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과를 보고 애플을 하건 사과를 하건 그냥 사과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제가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어떤 그 대단한 큰 스님이 계시는데 여자 제자가 있었어요. 외국인 여자였어요. 외국인 여제자죠. 그 여제자 한 날 물었어요. 스승한테. 선생님, 여자도 부처가 될 수 있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 제자가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아니 불경에 석가인 부처님이 분명히 여자도 성불을 한다고 했는데 왜 스승이 아니라고 합니까? 라고 따지니까 이 큰 스님이 멋있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여자냐? 대단하죠. 소시르 언어 철학으로 딱 해석되죠. 그러니까 내가 여자라고 하면은 그 여제자는 그래서 한 거예요. 나는 여자다. 여자라는 주체를 생각한 거예요. 여자라는 그 내용, 콘텍스트가 있어서 여자라는 언어가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 생각하면 부처가 돼요. 어때요? 못 돼요. 석가인 부처님이 한 가르치면 무아잖아요. 자아가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누군가가 없어야 돼요. 그게 부채예요. 내가 여자다 그러면 여자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거 부채가 아니에요. 그걸 팍 깨줬죠. 그래서 언어는, 소실 언어 철학은 멋있죠.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있으면은 그 언어에 붙는 기의, 기표, 기 그러잖아요. 그 안에 콘텐츠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자의지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런 거 흔히 우리 듣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사례를 많이 보지 않아요? 똑같은 언어를 써도 다른 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했고, 이런 언어 구조를 설명할 때 기표, 기로 이제 설명할 수 있죠. 기표가 시니피앙, 기의를 시니피에 그러죠. 시니피앙, 시니피에. 기표와 기. 이거를 이제 하나 또 설명해 드리면, 아기가 이제 엄마하고 아빠를 부를 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아기가 처음 배운 언어가 엄마잖아요. 그 엄마가 나타났어요. 애 눈에는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가 옆에 항상 있죠. 그래서 엄마가 엄마 그래요. 그러면 엄마라는 내용이 있어서 엄마라고 해요. 엄마를 이름을 붙이니까 엄마가 되는 거예요. 이름을 붙인 거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그냥 엄마예요. 근데 그 엄마가 있는데 그냥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엄마가.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빠가 나타나요. 그러면 아빠 그러잖아요. 또 아빠 불러, 아빠 해서 아빠 불러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은 엄마고 한 사람은 아빠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엄마기 때문에 엄마예요. 아빠기 때문에 엄마예요? 아니에요. 아빠 차이예요. 처음에 본 나의 모든 거 상상계라 그러죠. 락강은. 그런 엄마였다가 이제 다른 한 사람이 생겼어요. 제3자가. 그게 아빠예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는 아빠 엄마 두 사람의 차이에 의해서 아빠 엄마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 콘텐츠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언어라는 거는 그 기표와 기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기표와 기폭기의 차이, 관계에 의해서 언어가 만들어진다, 기호가 만들어진다 보는 게 소실 언어 철학이에요. 이 철학이 기존의 언어가 하나하고 혁명적이죠. 이렇게 되면 언어는 어때요? 실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름에 불과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또 글을 통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초대 기독교 수도 공동체 규칙서예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형제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라. 기다려라. 기다리는 중에 내가 변화된다. 그러면 변화된 나로 인하여 형제가 변화될 것이다. 악은 실체가 아니다. 선의 부족 상태일 뿐. 그러니 선을 북돋우라. 악은 몰아댈수록 야수처럼 자라지만 선은 식물처럼 기다림 속에 자란다. 멋있는 말이죠. 바로 소실이가 얘기하는 언어 철학이 다 담겨있죠. 우선 형제를 변화시키지 말라.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이성존재 아니기 때문에요. 형제한테 막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이래서 너 이렇게 살면 되겠니? 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사람 많은 이유가 바꾸려고 해요. 근데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놓으면 다 실패해요. 왜? 인간 이성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굳이 구조주의가 등장한 거예요. 선을 북돋우라. 악은 몰아댈수록 야수처럼 자라지만 선은 식물처럼 기다림 속에 자란다. 악은 실체가 아니다. 선의 부족 상태. 그러니까 악이라는 단어는 어때요? 악이 있어서 악이 아니라 선과 악의 관계 속에 악이 있는 거예요. 선이 있는데 선이 부족한 걸 악이라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은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어요. 실체 없는 걸 가지고 악이라고 있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라는 우리가 언어가 있거든요. 언어가 있으면 언어는 우리 생각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다 하는 거는 언어가 작동되는 거예요. 밤에 왜 꿈을 꿔요? 밤에 자도 내 속에 입력된 언어가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꿔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란 거는 다 언어의 산물이에요. 언어가 곧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이 안 바뀌는 이유는 언어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알아야 돼요. 선과 악이란 글자는 둘이 차이에서 만들어진 거지 선이 있고 악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이란 거는 인간의 타고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본성에. 그래서 본성 속에 인의예지 전선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의 마음을 기르려고 해야 돼요. 악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선의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시적 언어를 쓰고 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공부할 때 항상 시를 곁들이는 이유가 공자님이 그랬잖아요. 시는 악하지 않다. 그죠? 시는 왜 악하지 않은가 하면은
시가 나오는 거는 내가 어떤 대상을 지배하려고 안 할 때 시가 나와요. 우리가 꽃 한 송이를 봐도 그 꽃을 꺾어서 어떻게 팔려고 생각하면 시가 안 나와요. 그죠? 무심히 관계를 같이 함께 파동 속에 들어가서 함께 춤을 출 때 언어가 나오거든요. 언어의 춤이 시예요. 그래서 사람이 선해요, 시는.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선하게 돼야지 형제가 바뀌는 거죠.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바꾸는 건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바꾸려는 사람은 자신을 먼저 바꾸고 그러면 세상 바꾸져요. 근데 세상부터 바꾸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은 바꿔졌는데 공산주의 실패한 것도 거기에 운이 있는 거죠. 세상은 바꿔졌어요. 근데 세상 안 바뀌어요. 제도는 바꿔놨는데 더 독재가 돼버려요. 이런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완장차면 사람이 안 될 이유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소시르가 어떻게 언어 속에 주체가 만들어지는가를 랑그 8월로 설명해요. 랑그 8월. 이 랑그하고 8월을 이제 보면은 이래 생각하면 돼요. 장미라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장미란 기호 언어. 장미. 그러면 이게 랑그예요. 이 장미란 건 사전에 있고 누구나 알잖아요. 보편적이죠. 근데 장미란 말을 쓸 때는 어때요? 사전에 있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어떤 정리의 상지로 썼잖아요, 장미를. 또 뭐 나쁜 의미로 쓰잖아요. 그 전에 뭐 흑장미 그래서 막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음란하게도 써요. 그러니까 장미라는 그가 있는데 이거는 보편을 쓸 때는 보편 쓸 때는 랑그라 그래요. 문법 체계예요. 이거는 보편성이에요. 그래서 랑그가 있어서 의사소통이 돼요. 그래 막상 쓸 때는 다양하게 써요. 다양하게 쓰는 걸 8월 그래요. 그래서 랑그와 8월 구분해야 돼요. 랑그는 공식적인 문법 체계고 각자 쓰는 게 8월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인간은 랑그가 중시돼야 돼요. 8월이 중시돼야 돼요. 랑그가 중심에 서야 된다는 게 소실이에요. 그래야지 랑그에서 의사소통이 되고 하나로 모여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랑그를 중심에 놓고 언어 구조학을 편 학자가 바로 소실이죠. 그래서 이 언어가를 우리 배우면서 언어가 우리 무의식에 있어서 이 무의식에 의해서 인간의 주제가 형성된다 보는 게 이제 소실이에요. 그런 사례를 보죠. 어떻게 언어가 인간을 만들어내는가. 조말선 시인의 매우 가벼운 담론 시를 통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가벼운 담론 조말선. 한 쌍의 질문을 세 장 속에 가둔다. 시금치를 먹고 커는 질문 한 쌍. 멸치를 먹고 커는 질문 한 쌍. 모이를 줄 때마다 궁금한 얼굴로 묻는다. 우리는 언제 날 수 있죠? 언제 대답이 되죠? 세 장은 날마다 작아지고 있다. 질문은 슬프게 노래 부른다. 질문의 귀 속에 질문을 파묻고 잠든다. 질문들은 성숙해진다. 질문들은 스스로 대답을 낳는다. 세 장 속에 한 개의 둥근 대답이 있다. 서문을 품은 대답, 의욕이 품은 대답. 대답 속에서 촉촉한 질문 하나가 태어난다. 시 좋죠? 담론, 매우 가벼운 담론이에요. 담론은 많은 사람이 함께 얘기하는 게 담론이죠. 그래서 우리 함께 생각하는 담론, 세상의 어느 체계, 우리의 대화가 체계화된 거죠, 담론은. 이런 게 우리 어때요? 바로 이게 어때요? 하나의 한 쌍의 새가 세상에 갇힌 것 같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큰 담론, 어떤 담론은 건 사람들 대화인데 이게 체가 돼서 하나의 세상 같아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언어를 배우고 하면은 그 언어는 어때요? 그 언어 속에 이미 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던져봤자 답이 있는 질문이에요. 이 세상을 벗어난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멋있는 시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도 어때요? 계속 맴돌아요. 질문 속에 답이 있어요. 참 슬픈 이야기죠. 질문을 하면은 그죠? 이 언어 체계를 바깥에 나가야 되는 세상 바깥에를 못 나가요, 제가. 그래서 계속 질문하고 대답 듣고 이렇게 해서 안온하게 평온하게 살다가요. 이거는 제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정말 나의 잠자리가 활짝 꽃피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고전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고전을 공부하면 내가 생각한 언어가 아닌 언어를 배우게 돼요. 오늘도 기표, 기, 그죠? 시니피앙, 시니피에, 랑그, 8월 이런 걸 공부했잖아요. 이런 걸 공부하면
또 다른 게 세상을 보게 돼요. 다르게 볼 때 내 어느 체계 밖에, 나의 담론 밖으로 나가게 돼요. 세상의 담론을 넘어서서 볼 수 있는 눈.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풍부해지거든요. 우리가 우주만큼 커져야 돼요. 그래서 우주가 커지려면 무수하게 고전 공부하고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의 어떤 질문의 범위를 넓혀야 되죠. 그래서 언어에 갇히지 않는 그런 사례를 제가 시를 통해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싸움 뒤에 가네코 미서져 외톨이가 되었다. 외톨이가 되었다. 고 멍석이는 쓸쓸해. 난 몰라. 그 애가 문제야. 하지만 쓸쓸해. 인형도 외톨이가 되었다. 인형을 끌어안아도 쓸쓸해. 살구꽃이 펄펄 포르르. 멍석이는 쓸쓸해. 시 참 좋죠. 애가 싸웠어요. 싸우고 나서 이제 털어졌어. 근데 쓸쓸해. 그 애가 먼저야. 하지만 쓸쓸해. 언어로 보면 어때요? 그 애가 먼저니까 얘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애는 단죄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생각하죠. 언어로 보면은. 근데 내 언어를 넘어서 내 몸은 어때요? 쓸쓸해요. 친구로 받고 싶어요. 그 언어에 갇힌 마음은 나쁘니까 안 놀아야 돼. 나쁜 애는. 쟤 싫어. 나한테 피해줬어. 근데 온몸의 감수성은 친구로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갇혀 살아야 될까요? 온몸으로 살아야 될까요? 온몸에 감수성 덩어리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갇히면 안 되거든요. 돈이면 최고인 사회에서는 어때요? 돈 잘 벌면 위너, 못 벌면 루저 그래요. 이래 단어수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돈 없으면 루저로 보여요, 우리 눈에. 근데 그 사람이 실제 루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가까이 접해보면 그 사람은 무한한 꽃인 인간이에요. 모든 인간은 꽃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 보게 하는 게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시가 주체 탄생이 언어의 탄생이거든요. 우리가 갖는 언어를 넘어서 사고해야 돼요. 나라는 주체는 언어의 산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의 꼭두각시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고 멋진 삶을 살 건가. 그래서 저는 자주 감동받으면서 언어를 넘어선 나의 온몸의 파동, 느낌을 힘을 길러야 된다 봐요. 그래야지 우리가 풍부한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언어가 감옥인 이런 게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부한 감동받는 나날을 보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